마련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중 출장소 관할 읍면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안중 출장 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안중 읍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안중 읍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안중읍장 김진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이정렬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읍면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구 안중읍장입니다. 한준희 포승읍장입니다. 안순복 청북읍장입니다. 강성식 오성면장입니다. 장남근 현덕면장입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주요 추진 실적 등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고 특색사업 추진 실적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읍 소관입니다. 38쪽 밑바찬 배달 지원 사랑의 온도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 월 1회 방문하여 밑바찬 제공과 함께 안부 확인을 진행하여 고독사 등 위기사항을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찾아가는 세탁방 세탁해드림입니다. 관내 거동이 불편한 복지 위기 가구의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탁 봉사활동으로 민간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40조 미래에서 온 사장님들의 공유시장입니다. 2023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어린이 장터를 운영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경제원리를 깨우치고 자선 경매를 통해 나눔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1조 행복가득 꾸러미 사업입니다. 홀로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하여 대상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6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포승읍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포승 어린이 훈훈한 장터 개최입니다. 지난해 10월 도곡 근린공원에서 플리마켓, 장기자랑,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포승 어린이 훈훈한 장터를 개최하여 지역 어린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129조 이웃을 위한 좋은 밥상입니다. 관내 위기 가구에게 반찬 및 간식을 1:1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주고 대면 상담을 실시하여 문제 및 위기도에 따라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30조 이불 톡톡 사업입니다. 고등 불편으로 이불 빨래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대형 의류 등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수거하여 세탁 배달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부 확인을 통한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2조 청부급 소관입니다. 새마을 부녀의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입니다. 새마을 부녀에서는 매월 1회 반찬을 직접 만들어 관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달하여 취약계층의 결식을 예방하고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고독사 등 위기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3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홈 안심케어로 찾은 건강한 보금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는 관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 주거위생 상태가 열악한 가정을 대상으로 청소, 정리수납, 살균, 살충 등을 통해 주거위생 환경을 맞춤형으로 개선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환경과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조 오성면 소관입니다. 찾아가는 이동식 세탁 차량 운영입니다. 오성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동식 세탁 차량 운영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의 이불 세탁 및 건조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63조 함께하는 마음으로 치유의 시간입니다. 관내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3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활동을 기회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소외감 해소 등 모두가 어울리는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64조 해피데이 홀몸 어르신 생신상 지원 사업 및 265조 건강음료 배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족이 되어 맞춤형 생신잔치를 개최하고 정기적으로 자택 방문 및 건강음료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고독사 등 위기 상황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덕면 소관입니다. 340조 평택호 해맞이 행사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건강인 평택호에서 한 해의 액을 떨치고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매년 개최하여 면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으며 올해도 4천여 명의 인파가 모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대민행정의 접점인 읍면에서는 시민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맞춤형 특색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읍면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를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우리 안중출장소 이정열 소장님을 위해서 선전 안중욱, 김진구 읍장님, 포승욱, 한준희 읍장님, 그다음에 청북 우리 안순북 읍장님, 그다음에 현덕면 창랑군 우리 면장님, 그다음에 오성면 강성식 면장님, 1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읍면이나 출장소는 사실은 제가 이제 초선 때부터 그렇게 이제 행정감사나 예를 들어서 기타 업무 보고 때 아니면 예산 다룰 때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제가 많이 어렵게 한 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지역에서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또 이해를 하고 그래서 좀 그 노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크게 발언을 그렇게 많이는 안 했었는데 오늘은 좀 제가 좀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1995년 그다음에 그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이 이제 통합이 된 후 서부 지역에 해당되는 우리 서부 5개면이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나 환경들이 열악한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제 의견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이 고덕 신도시가 평택의 중심인 오성과 어연리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됐다라면 좌우로 해서 의성도시가 발전하면서
골고루 발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든 그 남부와 북부, 동부권들이 쪽으로 신도시들이 많이 몰려 있고 서부 쪽은 지금 농촌 지역으로 좀 많이 그렇게 쏠려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좋지 않은 시설들이 서부권으로 자꾸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다. 실제상으로 보면 현덕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소각장이나 매립 시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주민들과의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청북 같은 데도 지금 율복리서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씩 그 자연순환 시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안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곡 1, 2, 홍월리도 이번에 또 저기 포승읍도 지금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오송 같은 데는 뭐 지난번 양교리 레미콘권이라든가 아니면 숙성 삼리 또 건도 있었고, 이런 그 주민들과의 갈등 시설들이 너무 많이 지금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또 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최소한 집행부의 입장, 각 읍면장님들은 최소한도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알 권리는 우리가 이제 전달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청의 건축허가과나 안전출장소 아까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는 읍면에 대해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꼭 저희가 읍면장님들에 대한 어떤 질타라는 개념으로 받아주시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더 확산되기 전에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전부서 PT 좀 한번 띄워줘 봐요. 거기서 넘겨요. 아니 그거 말고 전부서. 더 당겨요. 계속. 맨 마지막에 두 번째 당겨봐요. 네, 여기서. 이제 사실은 뭐 읍면은 크게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민수건사업비 뭐 대략 1억 5천 전후로 해서 읍면에 따라서 이제 배정이 되면 그거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각 마을별 또는 리별로 해서 이제 그 주민들의 수건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그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조금 일부 우려스러운 데가 있어서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좀 PT를 좀 띄웠습니다. 수의계약 이 지역업체를 좀 고려해달라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고,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공정성이나 합법성을 좀 확보를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 특정업체가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까 그거 띄워줘 봐요. 맨 처음에 띄웠던 거. 제가 좀 그 수의계약건들을 쭉 이렇게 제가 이제 받아서 자료를 취합을 하다 보니까 최근 5년간 공공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어떤 공공업체에서 수의계약이 총 110건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분석을 해보니까 본청에서 5건, 뭐 농업기술센터 9건, 평생학습센터 1건, 송탄출장소 8건, 뭐 안중출장소 2건. 여기들은 뭐 대부분들 보면 입찰건들이 많아서 수의계약이 많지 않아서 아마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이게 85건이 나왔어요. 물론 서부에서는 일부 안 온 데도 있어요. 전혀 안 준 데도 있고, 한두 건 준 데도 있고, 또 여러 건 준 데도 있어요. 근데 좀 읍 같은 데는 보니까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게 돼 있더라. 어떤 면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좀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특히 또 이제 뭐 공무원을 퇴직하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또 이제 사업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업을 하셔야 되고 뭐 그분들을 탓할 경우는 전혀 뭐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퇴직을 하셔서 영업을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영업을 지셨을 때 그걸 결정하시는 거는 읍면동장님들이다. 그럼 읍면동장님들은 아까 마냥 공정성, 합법성을 확보를 하고 좀 이왕이면 지역업체들이 많지는 않지만 골고루 갈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특정 업체들이 이렇게 몰리지 않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기 출장소 그 5번째 것 좀 띄워줘요. 조례준수 5번째. 아까 내가 보내준 거. 예. 평택시 조례준수는 좀 철저히 지켜달라. 뭐 첫 번째 거는 출장소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건 뭐 하지 않고요. 밑에 평택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 준수 철저 좀 해달라. 이게 사실은 제가 초선 때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민 갈등 유발 시설들이 접수가 돼서 진행이 한참이 되고 나서 그거는 이제 그때 주민들이 알다 보니까 갈등이 심해지고 그때는 뭐 어떻게 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좀 주민들한테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건 법적인 조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로 갈등 그 유발 시설들이 접수가 됐을 때는 7일 이내에 이제 주민들한테 사전 고지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 조례를 사실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 아까 얘기했지만 서부권에서 갈등 유발 예상 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조례를 지키지 않는 데들이 나오더라라고 해서 내가 이번에 한번 전수조사를 다 해봤어요. 전과를. 그랬더니 일단 그 저기 좀 한번 다시 넘겨줘 봐요. 화면 좀 넘겨줘. 다시 아니 요거 말고 다음. 예. 지금 평택시 갈등 예상시설 사전고지제를 보면 제5지에 사전고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에 한다. 제가 일단은 사전고지 한 거를 한번 봤고 사전고지를 아예 안 한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사전고지를 한 거를 봤을 때 첫 번째 7일을 넘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대로 7일 이내에 한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뭐 몇 달이 넘어서 그냥 뭐 고지연사인데 예를 들어서 3월에 그 접수가 됐으면 이거를 3월 뭐 1일 날 했다 그러면 3월 8일 안으로 우리가 이제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뭐 그냥 5월 달, 6월 달에 고지한 데도 있고 이 그 7일 기한을 지키지 않은 데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 건수가. 제가 그 건수는 일일이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일단 그 고지를 했어도 지키지 않는 데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 약간 올려봐요. 약간 올려. 위로 화면을. 예. 지금 고지 방법이 4가지가 나와 있어요. 평택시 홈페이지 거제, 해당 읍면 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거제, 그 다음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자 대표회의 또는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그 다음에 4번째로 사무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면동장으로부터 이 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보내야 되는데 대부분 이게 보낸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두 번째가 제일 많아요.
나머지는 뭐 1번, 3번, 5번 항은 아예 보내질 않고 해당 읍면동 게시판을 통한 거제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많으면 또 두 번째랑 네 번째 항, 두 번째하고 네 번째 항만 이제 보내고 전체로 보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 보낸 걸 보면 2번째만 했는데 모 읍면은 지금 두 번째도 해당 읍면 게시판을 통한 거제했는데 2층에다가 거제를 해봤어. 그러면 뭐 1층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볼 수도 없고요. 1층에다가 놔도 사실 뭐 사람들이 바쁘다 보면 관심이 없어서 그냥 가요. 그래서 반드시 이장님들에 대한 서면 통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걸 지키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그 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건축허가 아까 미시행된 게 많았었어요. 그 다음에 출장소도 미시행된 게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내가 놀란 거는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 읍면에서도 통보는 갔는데 읍면에서 통보를 안 해주는 거야. 이런 경우도 지금 뭐 많이 나왔는데 미시행 사유가 뭐냐면 단순 누락이에요. 이게 단순 누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여기 읍장님들, 면장님들 간담회 하면서 주민분들한테 많이 혼나고 또 힘들어 하시고 그러는 거 아시잖아요. 알면서 또 그걸 통보를 안 해준다는 거는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법은 지켜주셔야 된다. 법은 지켜주셔야 되고요. 특히 주민 갈등 유발 시설들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게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잘못된 것을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시정을 하고요. 시정하게 하고 그게 안 되면 과태료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고발 조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법도를 안 지킨다고 해서 공무원이라고 예의가 되면 안 되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좀 잘 지켜주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그 서부 지역에 그 5개 지역인가요? 읍면 동장님들 그 지역 현안 해결 처리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행감 때 그래도 읍면 동장님들이 다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잘 몰라서 이렇게 얼굴 뵐 기회가 돼서 저는 반갑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지금 그 읍면동이야 뭐 다 현안 사업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게 이제 다 읍면동별로 현안 사업들이 진행이 됐죠. 보면 안중읍의 7건의 주민 참여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그 1억이 본 예산 대비 12억 5,952만 원 대비해서 7.94%를 차지했고 우리 포승읍도 6건에 1억이에요. 1억인데 본 예산은 12억 9,334만 원, 약 7.7%의 주민 참여 예산이 이제 배정이 됐고 청부읍도 6건인데 9,600만 원, 본 예산이 12억 1,031만 원, 본 예산 대비 7.93%, 오성면 5건에 1억이고 본 예산이 10억 1,183만 원, 약 본 예산 대비 9.88%가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덕면이 이제 2건인데 본 예산은 10억 9,223만 원인데 주민 참여 예산은 5천만 원, 약 4.58%가 이제 이렇게 배정이 됐어요. 배정이 됐는데 지금 그 읍면동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물론 이제 각자 읍면동에서 그 특별화된 사업들을 진행을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안중읍을 먼저 살펴보는데 그 녹색 전환 실천 사업으로 3,180만 원, 뭐 역사, 안보 역사 탐방 뭐 940만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됐는데 여기에서 그냥 특별한 사업으로는 제가 볼 때 그 청춘식당 신장년 남성들 사업에 대한 그 예산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하실 건지. 현재 이거는 예산이 1,100만 원이고요, 의원님. 1,100만 원. 예, 현재 중장년 남성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 5시 저녁 이제 5시 정도부터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 아 그래요? 네. 이게 좀 특별한 것 같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그 남녀가 각자 그 가정을 떠나서 이제 그 직장 생활이나 육아 양립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언제든지 남성들이 여성이 없어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지금 열려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이런 사업 또한 우리 이제 뭐 우리 안중읍뿐만 아니라 평택 시내 전역에도 이런 사업들이 좀 활성화돼서 펼쳐졌으면 하는 내막이라서 제가 이제 굉장히 이런 사업들은 좀 특별해지고 좀 다양화된 사업으로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이런 사업은 잘 괜찮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음은 그 포승읍이 있어요. 포승읍 예산이 뭐 12억 9,334억인데 본 예산은 주민 참여 예산이 여기도 이제 1억인데 이게 7.73%예요. 여기에도 6가지 사업 중에서 좀 특별한 사업이 있는데 이웃을 위한 좋은 밥상 위기 가정하게 준다고 이제 1,080만 원 계산이 되는데 이 사업 또한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뭐 사업 완료됐나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포캉스 청소년 및 청소년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사업 또한 또 특별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다음 달 이건 가족이 함께 동반 참여하는 건가요? 그리고 남양호 산책 둘레길 조성 사업 경관 개선 사업이 이게 2,400만 원인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또 남양호가 이제 화성이기도 하지만 우리 고잔 그쪽에는 우리 평택 지역에 이제 같이 접해 있죠. 여기에 둘레길 사업 조성 같은 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예, 예. 글쎄 거기에 이제 남양호 주변은 대부분 뜰이잖아요. 뜰이고 이런데 이제 이게 둘레길 조성도 해서 그 지역에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제 함께 트레킹 뭐 걷는 그 길을 조성하면 좋을 것 같은 이런 사업 또한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더 좋은 그 계획이 더 서서 주민 참여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썼으면 합니다. 네. 청보급 한번 살펴볼게요. 청보급은 본 예산이 이제 12억 1,031만 원 정도, 주민 참여 예산이 9,600만 원인데 지금 프로그램이 여기 찾아가는 구각 한마당이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어린이들 청소년 상대로 하는 건가요? 일반 시민을 상대로 국악 한마당 사업을 추진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아직 진행은 안 하시고. 예, 아직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 참여 한마음 콘서트라고 뭐 세터 어린이 공원에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소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작년에 그 낭만 콘서트라고 그 청북 경제단체 협의회랑 네. 주민 참여 예산하고 같이 저희가 그 낭만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주민 참여 예산으로 10월 중순경으로 다시 또 이어서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이 참여율이 높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잘 계획을 하셔서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성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민 참여 예산이 1억이고 본 예산은 10억 1,188만 원. 오성면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이 이제 5건에 1억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수국정원이라고 알록달록 수국정원 2,500만 원이 이제 그 오성강변 수국 식재를 한다고 계상이 됐었고 봄의 향연이라고 이것도 이제 오성강변의 연산홍 꽃 식재가 됐고 또 세 번째 삼정대산 작은 음악회라고 2천만 원. 이게 삼정대산이 오성 중리에 있는 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음악 향연 제공이라는 이런 그 저기 행사가 있었는 걸 제가 알고 있고 또 오성 강변 배롱 축제 2,5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5번째 청춘 내 나이가 어때서 핸드폰 이제 어르신들한테 핸드폰 기기 가르쳐주고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이제 3가지가 수국정원 그다음에 그 연산홍 식재 또 오성강변의 배롱 축백나무 식재 이게 좀 이렇게 겹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다양화하게 사업이 겹치지 않고 더 특별화된 사업이 좀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오성강변이 이제 길이도 길고 자전거 길이라든가 평택 시민이 많이 찾는 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겹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좀 다양화할 수 있고 다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려보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좀 더 다양한 사업을 예, 할 수 있도록 글쎄 그렇게 이게 하겠습니다. 오성강변만 네. 다 꽃 심고 이런다는 이런 사업만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현덕면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니 예산 2건에 5천만 원, 본 예산이 10억 9,223만 원인 것 같아요.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제 취약 계층의 영양관리 밑반찬 제공하신다고 아까 얘기했고, 이제 평택호 방조제 꽃길 가꾸기를 저기 한다고 했는데, 이 평택호 방조제 산책로 꽃길 가꾸기는 지금 하고 계시나요? 지금 올해 한근 삽찰나무랑요 네. 레드 홍가시 나무 식재해 갖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600m 구간에 대해서요. 아 그래요? 예. 여기를 저희들이 이제 경계잖아요. 아산 충남 아산하고 이제 우리 평택호 경계 중간에다 보면 이제 경계가 있는데 여기 어떻게 보면 우리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문이라 생각하는데 가을 같은데 코스모스 식재가 아주 예쁘게 돼 있으면 저희들도 기분도 좋고 또 저쪽 아산 쪽에서 오면서도 아 여기서부터 평택이구나라는 이런 개념이 확실하게 이게 심어주는 그 경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현장면에서 사업을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을 기대해 드리고요. 이게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같은 사업들이 반복되고 9개 단체나 8개 단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들하고 어떤 때 보면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참여 예산만큼은 더 특별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이 돈을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동에서도 주민 참여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그 교육이 리더들의 역량 강화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맨날 똑같은 길 꽃 심고 뭐 김치 담고 밑반찬에서 나눠드리고 이런 사업이 아니라 좀 특화된 사업으로 좀 해서 지금 읍면동에는 이렇게 특화된 사업으로 잘하고 계시고도 있지만 앞으로 이 주민 참여 예산이 유효적절하고 좋은 곳에 유익하게 더 쓸 수 있도록 리더들 역량 강화 교육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출장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읍면에서도 이제 그 주민자치 위원님들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회죠. 주민자치 회원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본청에서 자치협력과에서 거기서 이제 총괄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34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특색 사업 추진 실적 해가지고 평택호 해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예산이 얼마가 투여되는 예산인가요? 이게 현덕면의 주민참여 프로그램 예산 갖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기 시비가 1,500이고요. 예. 저기 주민자치위원회 희비가 한 8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300 갖고 예. 진행하시는 거죠? 이 사업이 저는 1회 때에서부터 제가 한 3번 정도는 참여를 해봤었어요. 그때는 이제 평택 지역에 해맞이 축제가 별로 없었을 때인데 여기에 제가 왜 참석을 해봤었냐면 마흔산이라고 있죠. 앞쪽에 마흔산에 여선제라고 있어요. 여선제 그 김석환 행위예술가가 운영하는 여선제라는 여기에서 처음에는 마흔산 그 꼭대기 정상에서 그 해맞이 행사를 한 3년 동안 무료로 떡국도 나눠주고 이제 이런 적이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를 참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서부터인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로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이래서 이거를 이제 현덕면에서 주관에서 행사를 거행하게 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저는 물론 이제 무료로 주민참여 예산도 들어갔지만 그 자체 예산도 들어갔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걸 이제 본인 자체 그 여선제 그 대표가 그냥 무료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한 3년 동안은 거기서 참여를 해봐서 해돋이 행사도 같이 참여해봤고 그쪽에 이제 저쪽에 이제 봉수대 괴태곳 봉수대도 제가 이제 그 전에 가봤었어요. 저는 여기 송탄에 사는데 불악산에 해맞이 축제 그 해돋이 축제가 없었을 때예요. 저 그래서 가봤는데 전 아쉬운 게 있어요. 여기에 그 여선제라는 그 대표가 떡국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현덕면 모든 행사에 이렇게 좀 참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면 좀 배척됐다든가 뭐 이제 이렇게 좀 제외를 시켜놓은 것 같은데 이분이 우리 평택에서는 별로 안 알아줘도 이게 전국에서 행위예술 퍼포먼스로는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알아주시는 분이고 세계 각국에서도 세계 행위예술가라고 해가지고 많은 이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별하게 우리 평택시에서만 이분을 참여를 안 시키더라고. 이제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 특히 이분이 현덕면에 자리 잡은 지가 2001년도인가 이렇게 자리 잡아서 지금 한 23년, 22년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한산 올라가는 입구에 장승도 이렇게 만들어서 본인이 이렇게 계단도 만들어주고 이런 적도 있는데 이분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현덕면장님하고 우리 거기 안중 출장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덕면장님부터 말씀해. 그분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마흔산 입구에서 여선제라고 예. 그 식당 운영하고 있고요. 네. 향후 우리가 이제 매년 해맞이 할 때 아침에 식전 행사가 있걸랑요. 예. 저기 되면 한번 상의해 갖고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에 그 평택호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설치 미술을 한번 이분이 설치한 것도 제가 봐서 대나무 인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평택호가 지금은 이제 방조제로 해서 호수가 됐지만 옛날에는 바다였잖아요. 그래서 풍어제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어업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부모를 기다리는 어떤 대나무 인간 설치 미술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제 생각엔 기억이 남아요. 남고 이분이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전혀 우리 평택시에는 이게 좀 같이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 평택호 예술제라든가 현덕면에 무슨 행사할 때 이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은 어떠세요? 현담위원장하고 해서 네.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제 예술인들 또 모셔오는데 이 지역에 있는 인적 자원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용 의원입니다. 우리 서부 3개읍 2개면 읍장님 2분, 면장님 3분, 읍장님 3분, 면장님 2분 참석해 주셨는데 그 시민의 안전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읍이나 면이나 뭐 예산은 뭐 한 해 한 해 예산은 이렇게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적은 예산 가지고 1년 살림하시느냐고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1년에 그 겨울철 낙상 사고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평균 몇 분 정도가 그 병원 다니시는지 아세요? 평균 연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평택시 시민이 한 120명 정도가 낙상 사고로 병원에 왕림을 하고 계세요. 이제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많고 많이 안타깝죠. 우리 저기 안정읍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이 닥쳤을 때는 많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어디 동절기에 어디 다니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낙상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시고 어르신들이 그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병원 진료를 받으시다가 요양원으로 가시면 못 나오세요 거의. 이게 이제 흔한 말로 이제 묻지마 폭행이라고 중심을 잃으셔가지고 갑자기 넘어지면은 이건 정도가 좀 높게 다치시는 거지. 중심을 잃고 넘어지시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낙상사고 예방에 대한 겨울철 안전대책으로다가 지금 평택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제가 안전총괄과 과장님한테 행감 시간에 질의를 드렸더니 평택시에 25대가 보급이 됐다고 그러셔요. 제설 장비. 제설 장비가 이제 도로를 다니는 제설 장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도에 제설할 수 있는 장비예요. 그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못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못 보신 분. 이제 어디 창고에 보관이 돼 있겠죠? 창고에 이제 뭐 읍이나 면이나 이제 창고에 보관이 돼 있을 텐데 시운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 시운전. 뭐 엔진을 가동시켜서 뭐 작동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해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장비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다가 또 제3자가 다칠 수가 있어요. 이 승련이 안 되면은 지금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있고 못 타시는 분이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시려고 열심히 배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아예 포기하시는 분이 타시는 걸 포기하시는 분이 있고 뭐 이런 거로 봤을 때 내가 경험이 없으면은 접촉하기가 좀 힘들다. 장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읍면동 읍이나 면에 가시면은 장비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아마 지침서를 내려 보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10월달 안으로다가 좀 교육을 좀 하시고 보통 이제 12월 달부터 1월 달
그 사이에 많은 그 폭설이 내리는데 그런 거를 이제 사전에 교육을 좀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교육 프로그램을 좀 짜셔가지고 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방재단. 각 읍이나 면의 방재단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이제 어떤 양이 폭설 양이 좀 크다고 하면은 뭐 예비군이나 민방위 뭐 이런 분들도 동원시킬 수 있고 또 뭐 그거보다 더 뭐 폭설이 좀 세다 그러면 뭐 학생들을 좀 봉사 시간을 기재해주고 뭐 동원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또 각 그 단체 뭐 주민자치부터 뭐 각 단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면 단위나 읍 단위는 단체가 더 많죠. 막 뭐 15개 이상 단체가 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방법론도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하셔야 될 테고 그런데 이렇게 뭐 하실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 제초 작업을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형태시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제초 작업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좀 미진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혹시 청부급은 지난해 제초 작업 예산 얼마나 쓰셨습니까? 저희 제초 작업 예산 2천만 원 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출 내역서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저희가 청북 공설묘지 또 제초 작업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2천만 원 하고요. 그 도로변 제초 작업 2천 정도. 총 4천 정도 4천만 원 집행했습니다. 정도. 청부급 제초 작업 현황 보니까 80km에 86일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이거 혹시 자료집 갖고 계신가요? 인가? 저기 읍장님 175쪽 (175쪽에)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 조성 해가지고요. 도로변 제초 작업 86일 80km. 확인하셨나요? 이 86일이 뭐죠? 아, 이건 기간제 근로자가 제초 작업한 제초 일수입니다. 86일 동안 제초 작업을 하셨다는 건가요? 네, 기간제 근로자 사용 일수입니다. 시간이 아니고 일수예요? 86일이면은 2달 반 정도 되는 건데.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하시고요. 두 분이? 예, 예산이 조금 남아서 하반 10월 달에 좀 했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추가로 또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86일 동안 80km 제초 작업을 했는데 2천만 원 비용이 소모됐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또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초 읍장님 제초 작업하는데 현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과업을 지시를 해놓으시고 그 현장을 확인하러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현장 작업 중에는 가보지 못했고요. 작업 후에는 원래 읍면 동장님들께서는 지역 관내 순찰을 돌게 돼 있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은 네, 돌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출근하셔서 뭐 이렇게 한 바퀴 저기 공무 차량 타시고 이게 도시고 뭐 또 현실적으로 어떤 또 단체별 행사했을 때도 이렇게 도시고 네, 현실적으로 순찰을 돌지는 못하고요. 네. 뭐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행사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출근하셔서 오전에 이렇게 지역 관내 순찰을 한번 도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역 현안 문제라든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 삶의 어떤 그런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둘러보시고 그러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그럼 제초 작업을 밑에 하셨습니까? 저희가 그 보통 그 상반기 장마 전에 한번 하고요. 가을에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영 주무관님 준비됐습니까? 그 사진 좀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청북권은 아니죠? 청북권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북권 맞죠? 서북권. 저게 전후 이렇게 돼 있는데 좌측이 전, 우측이 후인데 저게 확인이 돼요? 제초 작업했다고 확인이 되는 건가요? 저게 사진상으로? 지금 4개 화면이 있는 쪽에 4개 우측 거. 제가 볼 때는 뭐 사진상으로 길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지금 좌측 거는 잘 됐어요. 제초 작업이 잘 됐는데 저거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저거는 연 2회 그 제초 작업 현장이 아니고 1회 정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1회. 저 정도 키 높이가 올라왔으면은 자풀이 저 정도 높이로 올라왔으면 1회 정도는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2회는 아니고. 또 다른 화면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위에 장비가. 위에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장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연 2회는 그냥 포기할게요. 네. 연 2회는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저희가 그 추석 때가 되면은 조상님들 벌초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산소나 이제 그 봉헌묘지나 뭐 개인적인 또 그 종산이나 이런데 이제 조상님들 모시는 그 산소에 가서 벌초를 하잖아요. 때가 되면 벌초를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성묘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우리가 도로변이나 보도길이나 이런 데를 시기적으로 뭐 사람이 안 다니는 그런 길은 뭐 사실 그렇게 뭐 구태여 뭐 예산을 들여서 제초 작업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좀 닦아드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상반기 그러니까 5월 전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5월 전에 한 번을 제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마철이 오고 나면은 풀이 갑자기 올라와요. 이 수분 흡수를 많이 하게 되면 풀이 급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럼 장마 지나고 바로 또 한 번 하시면은 뭐 예산 문제 때문에 뭐 3회까지는 안 가더라도 2회 정도만 해도 깨끗하게 관리가 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읍장님이나 면장님들 뭐 누구라고 지목해서 하게 되면은 내가 정해놓고 현장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올해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깨끗한 그 거리 조성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공통 사항이니까 우리 포승읍이나 안중읍이나 청북읍이나 오송면이나 현덕면이나 다 공통 사항이에요. 공통 사항이니까 우리 읍장님, 면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쾌락한 그 평택 시민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까? 예, 정말 의원님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도 있고 또 이 읍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서부 5개 읍면동에서 지금 좀 3개 읍과 2개 면이 있는데 이 안중읍과 청북읍 같은 경우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생활지원팀이 이제 안중읍하고 청북읍이 이제 하나의 팀이 더 있고 근데 이 업무를 보면 이게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기초 이 1차 행정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업무가 신청서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발급하거나 이제 다 그런 기초적인 업무를 받아서 이제 이 본청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쪽에다가 다 전달을 하거나 이제 이런 업무를 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거의 9급 공무원이나 8급 공무원들이 이제 많이 그쪽에서 배치가 돼서 업무의 숙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숙한 점도 상당히 많은 부분 때문에 또 이 실수에서 또 여러 가지 지적당하는 것도 있고 감사 지적 사항도 좀 발생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 거기 계신 이제 읍장님들이 이제 간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관련 팀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분들을 잘 좀 교육도 좀 잘 시켜야 되고 또 나름대로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가지고 역량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보다 보면 대부분이 다 중첩적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이 안중 출장소 이 소장님 관련 건축녹지과하고 건설도로과 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뭐 면 단위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아까 강정구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뭐 수의계약도 좀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다 발주해가지고 어떤 과업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안 돼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 숙지가 안 돼 있으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나중에 그냥 과지급되는 공사 같은 경우 과지급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돼서는 좀 면밀하게 좀 그 관련 담당자들이 좀 많이 좀 역량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요. 하여튼 뭐 이 기초 1차 행정 서비스 하는 이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것도 저희들 뭐 의원님들 다 알고 있지만 더 이 행정을 하다 보면 관련 법규나 이런 것도 많이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스를 하면은 그만큼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좀 검토해서 행정 서비스를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안중 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안중 출장 소장님과 읍면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